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계속해서 시황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81,520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 추이는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연달아 계속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알트코인에 있는 비중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도미넌스랑 솔라나 도미넌스 정도만 일단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 도미넌스 힘은 여전히 약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대충 알아볼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이제 현물에 따른 거래 빈도가 생각보다 크고 BTC 마켓에 있는 거래의 볼륨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 추이가 엄밀히 따지면 이제 BTC 마켓의 볼륨이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야 알트코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번 파급으로 인해서 더욱더 비트에게 쏠리는 현상이 아직은 일시적으로 좀 더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김프 구간 때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김프 구간 때도 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김프가 적당히 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김프가 너무 많이 높다라는 거, 원화 거래 빈도가 생각보다 높게 차지하고 있는 코인은 약간의 수급은 생각보다 좋게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코인들은 나머지 테더나 또는 USDC에 있는 의존도가 어느 정도 높은 그런 코인이 아니고서야는 여전히 뭐 BTC 마켓에 따른 의존도를 보면서 거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현 시점에서 ETF 수급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가 뚜렷하게 좀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이렇게 이제 좀 좋은 영향성을 끼쳤냐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생각보다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올라왔던 추이에 선물을 추정하는 비중과 현물을 추정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근데 선물하고 옵션 부분에 추정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은 마켓 거래 빈도의 가격에 시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생각보다 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어찌 보면 뭐 이런 내용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원현띠가 그 전에 이제 매수세에 동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그 차트 분석을만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제 들어오고 났는데 이제 오전 11시 36분 기준적으로 완전히 익절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 정도를 어느 정도 먹고 익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1시 45분 경에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도 그레이트 데이 앞으로 기대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에 따른 우위를 좀 더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코인계에서 약간 이제 네임밸류가 좀 있는 원현대를 믿어야 될 것인지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뭐 관세에 있는 파동에 있는 영향성은 저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계속 평가하고 싶습니다. 관세는 이미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이유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큰 무역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중국, 유럽,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 이 정도까지만 나와준다고 하면 나쁘지 않고 관세도 대부분 거의 비등하게 또 맺혔기 때문에 유럽은 항상 중립적인 위치를 계속 보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그 파급력만 지금 남아져 있고 주변국들에 따른 동양에 있는 추이는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90일 이후 연기가 됐는데 그 전에 대부분 잘 원만하게 끝날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90일 이후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충 4월 달이니까 5, 6, 7, 7월 달에서 8월 달,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았던 3분기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우려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문제가 터질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이 지금 행동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미국 무역 대표가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여기서도 자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부에 있는 그런 수장들에게도 그렇게 인폼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지를 않습니다. SNS로만 접할 수 있도록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계속 그런 이슈가 떠들고 있는 판국에 SNS를 통해 가지고 곧바로 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해서 그거 너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저도 1, 2분 전에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게 또 이번에 약간 우픈 또 내용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분석하거나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과거에 방송을 좀 탔던 인물이다 보니까 이 내공이 생각보다 큽니다. 블러핑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허세를 하고 있는지 이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와 2기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으면서도 아니면 애초에 다른 모델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물 파악이 명확하게 들어가져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매매 패턴이 좀 더 편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가운데에서도 21 쉐어스에서 미국의 SEC 도지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돼서 도지가 한때 급등이 나와 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세이즈는 이제 남은 호재로는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인데 위안화와 미국이 남아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어찌 보면 아시아장이 다시 돌아왔었을 때 이제 중국도 좋았고요, 유럽도 좋았고요, 한국도 6% 넘게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대기 자금이 과연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거냐인데요. 이 대기 자금도 아마 한동안은 자리를 못 잡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환율 추이가 좀 빨리 내려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급락이 나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과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건 아직도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 시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되는 포인트는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ETF들에 따른 동향과 그리고 레버리지 ETF들에 따른 동향 추이를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한 회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 아니니 아니면 짧고 끝날 거 같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추세적으로는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라는 건 이제 중장기 패턴 구가 있는 기회의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먹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좀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당장 이제 반등이 나올 만큼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조금 쉬어가도 어차피 다음 주 부분에서 알트코인을 한 번 더 좀 먹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만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도미너스가 여기서 한계 지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약간의 호재만 나온다고 하면 다시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제 한 큐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 레버리지 ETF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가 안 없어집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더유가 병합이 되고 다시 26달러 선대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즉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진다라는 전제 조건은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아야, 수수료로 먹고 사는데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나와준다라는 건 굳이 이 상품을 없앨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루 변동성이 50%가 넘어야 됩니다. 51%가 나오면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3배짜리가 아니고서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그 다음 추이로는 이제 대형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코인들은 분명히 이제 ETF 쪽으로 많이 오게 되면 ETF랑 좀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 창출이 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MSTR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가 많이 나와져 있긴 하지만 이 구설수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필요하는 시점이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 사이에서도 당장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특징적인 요소에 있는 그런 애들 빼놓고서는 한동안 좀 쉬었다가 곧바로 이제 그 다음 주 패턴에서 이제 핵심 테마군에 있는 애들만 좀 많이 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부분은 전체를 지칭을 하기 때문에 채굴회사, 거래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업 등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통째해서 나스닥 지수가 요즘에 차지하는 범죄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 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